자, 이제 17번 문제를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중개사무소 이전 부분입니다. 52페이지 17번. 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했어요. 1번에 갑군의 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는 A는, 자, 17년 1월 1일 을군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고 같은 해 1월 8일, 을군 군수에게 이전 신고했다. 자, 일단은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하는 건가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 1월 1일 날 이전하고 나서 1월 8일 날 신고했으니까 10일 이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중개법인 B의 분사무 책임자 C는 분사무소를 이전하고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 이전 신고했다. 자,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는 어디서 처리한다? 요거는 일단은 주된 사무소 처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 이전 신고했다. 이거 틀린 거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2번이 틀렸고요. 3번에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병군에서 정군으로 이전한 후 법정기한 내 이전 신고하잖아. 과태료 처분받았다. 자, 일단 10일 이내 하라 그랬고요. 10일 이내 안 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죠. 개업공개사 2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 공개사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면서 자, 중개사무소 법정 요건 갖춘 임대차계약서 자체를 제출했다.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제출해 줘야 되니까요. 5번에 개업공개사 F는 개업공개사가 지가 사용 중인 사무소로 이전하고 지의 승낙서와 필요한 서를 첨부해서 이전 신고했다. 자, 일단 공동 사용할 때는 뭐가 들어가요? 사용 승낙서 들어가죠. 중개사무소와 분사무소 이전 부분에서 중개사무소 이전과 분사무소 이전 두 가지의 비교되는 부분 있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자,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자, 10일 요거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는 어떻게 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는 어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는 서류 송부 요청을 해서 송부가 되는데 분사무소는 통보만, 이전 전 이전은 뭐 하면 된다? 통보만 하면 된다. 자, 이 차이점들, 요런 차이점들을 여러분들 일단은 구분을 해 줘야지면 됩니다. 사무소 이전 부분에서는요. 자, 그러면 이제 18번 문제로 들어가죠. 자, 사무소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모든 개업공개사는 이상 사무소를 둘 수 없으나 등록관청이 미리 신고하고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자, 모든 개업공개사는 이상 사무소 둘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등록관청이 미리 신고하고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주어가 모든 개업공개사입니다. 근데 이 모든 개업공개사는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주의를 해보시고요. 1번 일단은 주의하셔야 돼요. 2번에 등록관청 범위 내라면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인근 아파트 모델하우스 옆에 있는 다른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공개사법령 위반 행위다. 자, 어떤 식으로든지 2개 이상 사무소 설치하면 안 되죠. 자, 일단 등록관청 범위건 바뀐 거네. 2개 이상 사무소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요거 위반하면 상대 등록 취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형벌 1- 이렇게 되죠. 3번에 현행 공개사법령에서는 사무소에 관한 규제가 폐지되어 면적에도 제한이 없으며 무건물에도 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자, 무허가 건물 안 되죠. 중개사무소 조건이 어떻게 돼요? 어디에 기재된 건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그 다음에 또 가설건축물 대장도 안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 자체는 일단 안 됩니다. 4번에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업공개사가 사무소를 이전한 때 이전한 날부터 며칠? 10일 이내 개별적으로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한다. 공동 사용하는데 그 사무소를 한꺼번에 이전시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각각 개별적으로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해줘야 돼요. 자, 4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모든 시군별로 설치할 수 있으나 시군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모든 시군구별로 분사무소 설치하는 거 아니죠.
어디에는 분사무소 둘 수 없어요. 주된 사무소 범위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죠. 자, 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중개사무소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어디다가 이전 신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전 신고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사무소 이전 신고 시 등록증,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는 이전 신고서 함께 제출한다.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 필지고요. 그러니까 등록증, 이때 등록증 원본입니다. 등록증 원본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하죠. 이때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안 됐다면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일단 더 첨부해 줘야지면 되고요. 3번에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등록관청은 이전 신고를 받은 때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설치 필증을 제기해야 한다. 관할구역 아니라면 변경 교부할 수 있는데 관할구역 밖이라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재교부 이렇게 되죠. 자, 일단은 재교부가 아니죠. 자, 일단은 관할지역 외 지역은 재교부죠. 관할지역 외는 재교부. 관할지역 안쪽에서는 변경교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일단은 3번이 맞는 거, 재교부. 자, 4번에 등록관청은 개업중개사가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중개사무를 이전한 신고에 대해서 이전 전 등록관청에 서류 정보 요청한다. 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는 이전 전 등록관청에 서류 송부 요청을 하게 되고 이전 전 등록관청에서는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서류를 송부해 줘야지면 되죠. 그 서류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대장, 개설등록 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이 된 서류 또는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서류를 보내주죠. 5번에 자, 개업중개사가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전 전 중개사무소 관할 등록관 신고한다. 사무소 이전하면 이전 전이 아니고 이전 후.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렇게 되죠.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고 신고한 경우 이전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은 자, 개업중개사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전 전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자,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이야 날짜 10일. 이전 전이 아니고 이전 후.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 등록관청 일을 행한다. 자, 이전 전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무소를 이전하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니은도 틀렸네요. 이것에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 중개사무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그런데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거는 언제 나오느냐? 동일한 관청 안에서의 이전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관할지역 외로 이전하고자 할 때 이렇게 되죠. 관할지역 외로 했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기본적으로 일단 재교부죠.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게 아니라 재교부.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어떻게 돼요? 틀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든 개업군에서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를 두고 관할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 둘 수 없다. 자, 모든 개업중개사라 그러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인 개업중개사,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인 개업중개사, 부칙 개업중개사인데요. 이때 분사무소는 법인만이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공인하고 부칙은 분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일단은 자, 모든 개업중개사는 분사무소 둘 수 없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틀린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번에 법인의 분사무소가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 필증 첨부하여 휴업 신고해야 한다. 자, 일단은 휴업하고자 할 때, 자, 분사무소는 개별적으로 휴업 신고,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분사무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휴업 신고, 폐업 신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분사무소가 휴업하려면 어떻게 돼요?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거나 아니면 분사무소를 폐업시키려면 어디다가 이전신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전신고하죠. 모든 행정업무는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 처리한다. 그러니까 2번은 주된 사무소 등록 소재지 등록관청에 이렇게 했죠. 2번이 맞는 내용이죠. 3번에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업공개사가 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 소속된 개업공개사는 개별적으로 이전 신고할 수 있고 대표자가 일괄하여 사무소 이전 신고할 수 있다.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업공개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 사무소 공동 사용은 사무소만 같이 쓸 뿐 의무와 책임은 어떻게 한다? 각각 개별적이다. 다시 한번 뭐만 같이 쓸 뿐 사무소만 같이 쓸 뿐 의무와 책임은 각각 개별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의를 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괄하여 이전 신고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전 전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 신고해야 된다.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전 후 등록관청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분사무소가 사무소를 이전하고 10일 이내 이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전 신고를 위반한 분사무소 대에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는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 처리한다. 그러면 분사무소를 이전하고 이전 신고를 안 했을 때는 그 분사무소에 자체적으로 100만 원 과태료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에다가 100만 원 과태료가 먹여집니다. 그럼 22번 문제 보죠. A군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 갑과 법인 을법인의 분사무 책임자 병, 소속중개사 정에 관한 설명보다 옳은 것을 했습니다. A군의 사무소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 을법인의 분사무 책임자 병, 소속중개사 정 이렇게 되어 있죠. 갑은 B군의 분사무소 둘 수 있다. 공인중개사 갑이에요. 공인중개사 갑은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죠. 분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갑이 B군의 임시중개소 설치한 경우 갑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죠. 임시중개소를 설치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여기까지 맞아요. 이중사무소 설치하면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소를 설치하면 이때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대 등록 취소 형벌 어떻게 되죠? 1-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되죠. 이번 부분 또 틀렸죠. 3번에 을이 B군의 분사무소를 두고자 할 때 B군 군수에게 병의 자격증 사본을 해서 첨부해야 된다. 을이 B군의 분사무소 두고자 합니다. 병의 분사무 책임자죠. 자격증 사본을 자격증 사본은 일단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일단 첨부하지 않고요. 또 하나 B군 군수가 아니고 주된 사무소인 A군 군수에게 제출합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보셔야 돼요. 일단은 이 서류를 어디다가 제출한다? B군이 아닌 A군에 제출한다. 주된 사무소. 그 다음에 자격증 사본 자체는 아예 제출하지 않는다. 4번에 을은 B, C, D군에 각각 분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지금 을이 누구죠? 중개법인이죠. A군에는 분사무소 둘 수 없어요. 그러나 B, C, D군에 둘 수 있죠. A군을 제외한 나머지 병과 정은 여기서 4번이 맞고 5번에 병과 정은 업무 개시 전에 연수교육 받아야 된다. 업무 개시 전까지 뭐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을 받는데 업무 개시 전까지 받는 게 아니죠. 고용신고일 전, 그 다음에 설치신고일 전. 병은 부서책임자니까 설치신고일 전, 정은 소속공개사니까 고용신고일 전. 설치신고일 전,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뭘 받는다? 실무교육 받는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23번 문제 보죠. 중개사무소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사무소를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전 등록관청 내에서 행정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이전 전 등록관청이 한다. 이전 전 사무소를 이전하면 이전 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
이전 후 등록을 처리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뭘 갖고 근거를 해서 기억하냐면 송부된 서류 보세요. 이전 전에서 이전 후로 송부되는 서류가 뭐 있었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대장, 그 다음에 또 등록 신청 서류, 그 다음에 최근 몇 년간,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이 된 서류, 이미 된 거. 그 다음에 또 행정처분이 진행된 서류. 아직까지 행정처분이 처분 안 했습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진행된 서류를 보내주죠.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아직까지 행정처분 안 된 걸 보내주면 최종적으로 누가 행정처분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은 일단은 이전 후 등록관청 이렇게 되고요. 2번에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분사무소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설치 신고한다. 계속 나오죠. 자,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는 어디서 처리한다? 요거는 주된 사무소 처리한다. 자, 그러면 3번에 개업공개사는 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3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번이 맞고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교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자, 이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절차가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절차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 신고하고 설치 신고하죠. 관할구역 외에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자,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령 다시 한번 구분합니다. 자,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자, 구분하는데요. 대통령령 하면 일단 기준이나 요건이나 절차나 이런 거, 기준, 요건, 절차 이런 것들은 주로 뭐가 많다? 대통령령이 많고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은 주로 증에 대한 등록증, 자격증, 지정서죠. 교부와 그 다음에 또 재교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출 서류와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또 서식, 법정 서식, 서식은 모두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국토교통부령, 대통령령 구분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이전한 때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전 전 등록관청에 이전 설신고에다 이전 전이 아니고 뭐요? 이전 후 이렇게 되죠. 그래서 3번이 일단 맞는 내용이고 나머지 다 틀린 부분입니다. 자, 4번 사무소 공동사용에 대한 설명이죠. 자, 사무소 공동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부칙 개업공개사는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없다. 자, 사무소는 일단 어떻게 돼요? 같이 쓰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되죠. 갑, 을, 병, 정 여러 개업공개사가 같이 사무실을 쓰는데 이때 갑은 공인, 을은 부칙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병은 법인, 정은 분사무소 이렇게 되죠. 분사무소. 그래서 갑을병정인 공인, 부칙, 법인, 분사무소. 자, 이 분사무소는 병법인의 분사무소는 아니겠죠? 다른 법인의 분사무소입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 효율적 수행, 뭐 경비 절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자, 여기에 공동 사용 방법은 이쪽으로 뭐 하는 거? 등록하는 방법과 이쪽으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고 이때 등록 신청 시 이전 신고 시 서류에다가 사용 권한 있는 자의 자, 권한 있는 개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있죠. 사용 승낙서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서는 자, 일단 뭐만 같이 쓸 뿐, 사무소만 같이 쓸 뿐, 의무와 책임은 각각 개별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의무와 그 다음에 책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 개별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번은 일단 틀렸죠. 공동 사용할 수 있죠. 자, 이번에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또는 이전 신고하는 때 사용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서는 뭘 첨부한다? 승낙서 첨부해 줘야죠. 2번 부분이 일단 맞고요. 3번에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고 있는 개업공개서는 개설 등록, 인정 등록 각각 해야 된다. 인장 등록 각각 다 해줘. 의무와 책임은 각각 개별적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5번에 4번이죠. 자,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업공개서는 사무소 이전 시 사무소를 사용 관련 있는 개업공개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일괄 신고 규정 없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각각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서는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개사와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아니죠. 없다가 아니고. 자, 25번. 중개사무소에 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에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는요, 사무소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임시중개사물인 컨테이너에 중개사무소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임시중개사물 일단 안 됩니다. 위반하면 상대등록 취소고 1-1이죠. 법인의 경우 5경 구물에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 책임자는 분사무소에서는 책임자 성명 표기인다. 성명 표기. 자,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을 표기하라. 자,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이래 등록 취소당하고 문 닫은 다른 개업공개사가 사용하던 사무소로 이전할 수 있다. 자, 등록 취소된 도로는 이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업무정지 받은 곳으로는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업무정지 받은 곳으로는 이전할 수 없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위험해.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하지 않아도 된다. 반드시 본인명의가 아니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비업에 개업공개사의 성명을 표기하는 경우 가로형 5경 포함을 자, 이제 가로형 세로형을 합쳐서 뭐라고 이제 바뀌었다 그랬어요. 자, 바뀐 부분 벽면 이용 간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가로형 5경 건물에는 길이가 가로 옥상 5경 건물 가로 길이에 100분의 15 이상을 표기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만 표기하면 돼요. 자, 그러면 26번 다음 중 개업공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개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개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개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개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문자를 사용하라 그랬죠. 안 하면요 100만 원의 과태료예요. 이번에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월서 명칭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 문장을 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아니라 뭐였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렇게 대주해주면 되죠. 조심해줘야 돼요. 자, 개업공개사와 개업 공인중개사와 그냥 공인중개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3번에 시도지사는 개업공개사가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무소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때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 뜯어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4번에 사무소 간판에 철거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 절차법에 의한 대집행할 수 있다. 자, 이거는 행정 절차법이 아니라 행정 대집행법. 법 이름도 바뀌어서 나와요. 그다음에 5번에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문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부칙 개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명칭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거 하면 된다? 부동산 중개만을 사용해 주시면 되죠. 1번 빼놓고는 다 틀려. 틀린 부분이 어딘지를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장 등록 부분이네요. 27번. 다음 개업공개사가
등록한 인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의 분사무소 사용한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 규칙에 의한 인장이나 대표자가 부준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에 등록한 상업등기 규칙 인장이나 아니면 또 어디서 한 자, 뭡니까?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 둘 중에 하나는 등록하라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하나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관리를 겸업하는 경우 임대관리 업무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자, 임대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겸업이죠. 중개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할 의무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이거는 겸업이고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3번에 자,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 인장, 쓰면은 법인인감을 등록하면 되고요. 자, 4번 인장을 분실하여 인장이 변경됐습니다. 며칠 이내요? 7일 내에 변경 등록하라. 그리고 변경 등록할 때까지는 일단은 사용 의무가 없다 그랬는데요. 사용 의무, 인장 등록 사용 의무 없다. 인장 등록 해줘야 돼요. 그런데 7일이라는 날짜로 준 것은 시간의 날짜만 여유만 준 거지. 만약에 잊어버렸다고 해서 새로 등록했는데 새로 팠습니다. 도장을. 아직까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안 돼요. 등록해놓고 나서 그 도장 찍어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5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인장을 등록하라라고 했었죠. 자, 28번 인장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개사가 인장 사용 의무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개업공개사가 인장 위반하면 업무정지, 소속공개사가 인장 위반하면 자격정지 이렇게 되죠. 이번에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해야 한다. 자,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개업공개사는 등록 신청 시 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 시 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 그리고 개업공개사는 등록 신청 시 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 시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3번에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에 관할 시구청에 등록해야 된다. 분사무소의 인장 등록은 어디다 한다? 자, 계속 지금 나오죠.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업무는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처리한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죠. 4번에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를 할 때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고용신고 시 인장 등록할 수 있다. 자, 5번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인장을 사용했으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소속 공개사만 자격증 처분받을 수 있으며 인장을 사용한 개업공개사는 행정처분 처해지지 않는다 그런데요. 자, 개업공개사는 자기의 인장 사용했습니다. 소속공개사는 자기의 인장 사용하지 않았어요. 위반했어요. 그러면 고용인의 업무상의는 누구의 일로 본다? 개업공개사 일로 본다? 결국은 개업공개사가 인장 위반을 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9번 문제 보죠. 자, 국내사법령상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못 오고는 것은 기억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 개업공개사는 등록 신청 시 할 수 있다.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 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 법인인 개업공개사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자, 법인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끝나게 된 거고요. 이것에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에 대해 보전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자, 분사무소에서 인장 등록합니다. 대표자가 보전 인장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업등기 규칙에 의한 거 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리얼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며칠이었죠? 변경일로부터 자 7일 이렇게 되죠. 7일. 10일이 아니고 7일에 변경 등록하라.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개업공개사가 사용할 인장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인장은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등록처에 등록한다. 자, 지금 여기 공동사용 부분이죠. 다시 한번 구분합니다. 이 공동사용은 사무소만 같이 쓸 뿐, 의무와 책임은 어떻게 돼요? 각각 개별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 업무보증 설정 개별적으로 해야 되고 개시 의무, 인장 등록 모두 다 어떻게 돼요? 중개사법상 의무는 각각 개별적입니다. 뭐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분사무소 사용 인장은 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에 관할 시장군수청에 등록한다. 자, 계속 강조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는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원청에 처리한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휴폐업 신고,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 부조 설정 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 등록원청에 사는 거죠. 자, 3번에 개업공개서 작성한 거래계약서나 확인 설명서 등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고 인장이 변경되면 7일 이내 등록관청에 변경 등록한다. 자, 지금 거래계약서나 확인 설명서 이런 중개행위 일어남에 있어서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을 해줘야지면 되고요. 요구 안 하면 개업공개서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서 자격정지였죠. 서명날인 안 하면. 자, 그러면 이때 자, 인장이 바뀌면 7일 이내 변경 등록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장과 관련된 부분은 중개 행위에 사용하는 것이지 겸업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의 선인장을 반드시 업무 보증하기 전에 등록해야 된다. 업무 보증하기 전이 아니라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 자, 다시 구분합니다.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자, 개업공개사 고용신고 시 소속공개사 고용신고 시 할 수 있다. 고용신고 시 해야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개업공개사 등록신청 시 할 수 있다. 등록신청 시 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런 부분을 이제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5번에 개업공개사가 작성한 계약서에 등록된 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는 법조율에 부인된다. 도장 안 찍었다고 해서 자, 계약서라든가 이런데 그 인장을 찍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의 효력이 부인되는 거 아니죠. 서명 안 했다고 해서 효력이 부인되는 건 아닙니다. 계약 효력은 의사가 합치되면 효력이 된 거고 계약서를 쓰는 것은 그 의사가 합치된 것을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 일단 계약서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5번도 틀린 부분이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60페이지의 업무 범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